여기에서 유의할 점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번째 줄에 보면 자극기억은 이러한 그 종류에 일단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제 과정이라 했죠. 장소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의미를 유념하라.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의 정신적 자원을 일시적으로 특별히 집중하는 과정이다. 이건 뭐요? 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의 과정. 그래서 주의가 여기서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중요하고 왜? 여기서도 주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의식 그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아까 청킹을 한다든지 재표현하자면은 의미를 갖다 붙인다든지 또 재표현을 하자면은 부호의 일종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 주의를 하면은 여기 가서 오래 머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집중하는 과정을 가르친다. 이 집중하는 과정을 주의 과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장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의 지속 시간과 용량에 대해서는 그 8번 장기 기억하고는 그 한 2달락에만 짧게 소개하고 있어. 장기 기억 지속 시간은 단기 기억 이상이면 다 장기 기억이야. 아까 단기 기억은 30초 미만이라 했으니까 뭐 한 30초 넘어서 1분짜리도 장기 기억이고 5분도 장기 기억이고 1년도 장기 기억이고 80년, 90년 된 것도 장기 기억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이름 어디 나오셨는지 여쭤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한 7, 80이라면 그 기억은 최소한 60년 이상 된 기억이죠.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 이상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한 300년을 산다면은 저 지금 제 초등학교, 저도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때 학교 이름 알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300년을 산다면은 3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230년 후에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이름은 280년, 290년 된 기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 이상 이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속 시간. 그다음에 용량 이것도 감각 기억처럼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지속적 주의, 달리하면 아까 청킹, 제 표현들 하자면은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의미화를 시키고 나름의 부호를 해서 여기에 넣어놓으면은 장기기의 용량은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인출해서 꺼낼 수 있는 내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뭐 많이 넣어놓으면은 제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뿐만 아니라 많이 꺼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서술 지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장기 기억 거기서 두 번째 줄 단기 기억의 지속 시간을 넘어서 몇 분 이상 지속되는 모든 기억은 장기 기억이다. 이렇게 단기 기억 이상만 되면 다 장기 기억이에요. 그리고 장기 기억 용량은 어느 만큼일까? 보통 어른은 10억 비트, 10억 비트의 정보량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이라. 어쨌든 10억 같으면 억이 들어가니까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저 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10억 비트인데 이 장기 기억의 용량, 장기 기억을 잘 사용하면, 달리 얘기하면은 지속적 주의를 잘해서 청킹화 시키고 의미화 시키고 부호화를 잘 시켜 놓으면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자주 많이 넣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많이 꺼낼 수 있듯이 이것을 잘 훈련하면은 그 저장 용량은 10억 비트에 1000배 더 나가서 100만 배까지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장기 용량이. 이것을 2003년도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년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의 기억 용량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의 기억 용량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장기 기억 용량을 잘 사용하면은 그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서술 지식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은행에 돈을 엄청나게 넣어놨단 말이야. 그럼 필요할 때마다 큰 돈, 작은 돈 자주 여러 번 빼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저하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거의 지금 우리 하는 것이 서술 지식이잖아요. 이론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어텐션, 의미, 제가 아까 얘기한 등이시킬 하냐에 따라 나중에 인출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마무시하다는 거. 결국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내용 뭡니까? 시험의 답안지죠. 그 시험의 답안지가 빈칸이 있다. 금방 얘기했던 이런 과정이 잘 안 된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서술지 씨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는 이 주의 지금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 주의하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죠. 내가 어디 주의하는 것. 주의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배워요? 주의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 앞서 배웠던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관찰학습에서 배우는 거죠. 제가 지금 소개하는 개념, 제가 하는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서술 지식에 뭔가 정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익혔다면은 고전적 조건화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시간에 그것들을 주의 집중하면서 주의 집중한 것이 나의 이런 서술 기억을 잘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왔고 지금 경험한다면은 주의하는 행동은 계속 강화되겠죠. 조작적 조건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중에도 당연히 거울 유연이 관련해서 모방 공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전달하려는 이 느낌, 어떤 의미들을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또 배우게 된다면은 관찰학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주의 능력이 내가 비서술 지식으로 내 몸에 체득되어야지만이 이 서술 지식들이 제대로 처리되어서 장기 기억에다가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비서술 지식에 의해서 이 상황에 적용하자면은 이런 이론 수업, 서술 지식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내 몸이 준비돼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공부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기 전에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태도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서술 지식, 비서술 지식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처음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비서술 지식이 먼저예요.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비서술 지식, 비서술 기억 학습으로 이 삶을 다 거의 대부분 살아가고 그 녀석들한테도 서술 지식 학습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적고, 그리고 나 하나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자라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어서도 토대는 비서술 학습 지식이 내 몸에 체득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서술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생물학적 입장에 보더라도 비서술 지식이 먼저고 서술 지식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쉽다기보다도 이런 거 공부를 잘하려면은, 이런 서술 지식 이론을 공부 잘하려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태도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 20년 동안 그런 태도가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관찰학습에서 갖추어져야지만이 여기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더 잘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과정이 주의하는 행동이니까. 무엇이 시건이 되어지고 노지가 되어지고 무엇이 정경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내가 구별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내 몸에 비서술 기억을 딱 갖춰져야만이 이런 정보체가 휙휙 넘어가서 여기에 있다가 언제든지 수시로 많이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보다 뭐 20, 30년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훈련을 해서 내 몸이 그런 비서술 지식, 학습, 기억을 갖추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이론 공부나 실습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겠죠. 자, 장기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또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출 단서의 중요성이에요. 이건 좀 치우고
우리 2장에서 뇌와 관련해서 배울 때 신경세포 제가 지금 가지돌기 생략하고 그냥 동그라미로 가지돌기 세포체 다 포함해서 그냥 동그라미 표현할게요. 그때도 그런 얘기 있지만 자 축삭 시냅스 하고 있죠. 시냅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가고 또 이 녀석이 이렇게도 가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소개할 때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만 소개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세포체 가지돌기, 축삭 종말, 그 다음 세포에 가지돌기 있을 때는 이게 시냅스고 시냅스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지금 그릴 것만 해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렸는데 이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복잡하게 연결된 것을 비유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그 낚시는 이걸 낚시를 하지 않죠. 그물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그물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듭 이거는 세포체 그리고 이 연결된 것들은 다른 세포들과의 시냅스 연결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에 장기기억상에 저장되어지는 우리의 서술 지식도 꼭 유런이 이런 식으로 그물망에 비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연결된 것처럼 장기기억에 있는 그런 서술 지식도 이렇게 서로 연관, 연합, 연결되어 있을 거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기억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제는 이거는 유런이 아니에요. 이제 장기기억상의 단계에 있는 서술 지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 각각 이 마디마다 이 각각의 마디가 이제 장기기억의 단계에 있는 어떤 서술 지식 정보예요. 근데 내가 이걸 기억해내고 싶다. 즉 인출해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당장에 인출이 안 될 때는 즉 기억이 안 날 때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면 내가 이것을 기억해내서 이 부분을 그물을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면은 이것이 진짜 쭉 딸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딸려와서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출 단서가 많아야 된다. 즉 내가 배우게 되는 저장하게 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금 그물에 비유했듯이 이 그물은 더 이상 유런은 아니에요. 그물에 비유했듯이 이 주변 단서가 기억나면은 그물을 당기면 이게 쭉 딸려와서 이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도 기억이 난다. 이 얘기가 바로 인출 단서의 중요성이야. 인출이란 말은 빼더라도 단서가 중요하다는 거. 어떤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도 하지만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큰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앞에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단서를 계속 붙이는 거죠. 그냥 낮게 아까 등이 짚기 하지 않고 그냥 숫자를 낮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광복절, 생일 이렇게 외우면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 장기기억상에 의미 있게 오랫동안 남는 것처럼 제가 앞에 것하고 계속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 그건 뭐예요? 단서를 계속 붙이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더라도 앞에 것, 이거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찾았어. 이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비슷한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귀찮고 공부하기 싫고 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것이 장기기억상에 오래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그림이 그려져서 내가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광복절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계속 지속적 주의를 하면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길들여져서 내 장기기억 속에 이러한 단서들이 많이 붙어서 뭔가 큰 그림이 점점 그려지기 시작하면은 훨씬 공부가 쉬워져요. 그때는 딱딱딱딱 낮게 보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까 딱딱딱딱 포지셔닝 시키만 하면 되는 그런 공부가 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낱개로 숫자 외우는 것처럼 그냥 낱개로 계속 외워야 돼요.
그거는 얼마 시간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인철 단서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209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어떤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될 땐 그 정보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이 꼬리표처럼 연합되어 저장되고 나중에 그 표적 정보를 인출하고자 할 때, 즉 기억해내고자 할 때 접속할 수 있는 통로 또는 기점을 정한다. 이런 통로, 즉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목표 정보,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출 단서란 특정 기억을 탐색할 때 사용 가능한 모든 자극을 가르친다. 여기는 용어들이 어렵지만 제가 그걸 나름대로 아까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상에 저장된 서술 지식은 이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물망처럼 이렇게 저장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모델링하고, 이 모델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2장에서 배웠던 뇌세포들이 그런 식으로 이 거울보다 더 복잡하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거기에서 모델을 빌어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안 했지만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쉬워요. 왜 그래요? 객관식에는 답과 관련된 단서들이 많잖아요. 주관식은 뭐요? 단서 없이 곧장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서를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이 더 힘든 거죠. 그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209쪽에 두 번째 단락. 여러분은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서 시험 문제가 객관식일지 주관식일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걱정하고 계시죠? 대개 객관식보다 주관식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주된 이유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답이 보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인출 단서가 직접 주어지지만 주관식 시험에서는 인출 단서를 스스로 생성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결론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단서를 많이 붙이면은 그것이 장기 기억에 오래 머물고 인출할 때 도움이 되는데 그 단서 붙이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이 단서 붙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의고 하나의 공부하는 방식이죠. 이건 어떻게 배워요? 강화돼야죠. 비서술 지식으로. 내 몸에 체득되어야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내 몸에 체득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단서를 붙여? 그냥 무작정 낱개로 막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무작정 낱개 외워서는 곧장 시험 볼 수는 있지만 뭐 한두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 되면 여러분의 전공이나 어떤 현장에 가서 야 내가 이런데 나 저 사람이 저런데 뭐 거기다 적용할 게 없죠. 적용할 게 없죠 뭐. 내 안에 이런 의미 체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공부를 중고등학교에서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전공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은 여러분 젊기 때문에 금방 그것이 익혀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이후에 공부하는 것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큰 그림이 있게 되면은 구체적인 것을 찾아보면 되죠. 요즘 워낙 뭐 인터넷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큰 그림이 있게 되면은 어디 갔으든 나의 언어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 되면 여러분 전공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낱개로 외워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쓸모 한 군데 있어. 뭐 객관식 답하는 데는 쓸모없겠죠. 자, 얘기하고 그다음 이제 맥락의 중요성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